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부터는 2차 대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미국이 어떻게 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됐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독일과 일본이라는 그 군국주의 국가들이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한 것 아닌가? 곧 미국은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전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게 공식 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대전 이후에 나이위원회나 버틀러 장군의 그런 그 증언처럼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이 반전 정서가 굉장히 미국에 많았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진주만 기습이라는 일격을 맞고 나서 전체 미국 국민들이 합심해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그게 좀 이상하다. 혹시 미국 정부가 미리 알고 참전하기 위해서 그걸 방치한 게 아니냐. 그런 이론들이 대략 한 8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른바 그걸 이제 진주만 수정주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그런 진주만 수정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미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입니다. 재미학자인 장순이라는 분이 지었고 전승희 씨가 옮겨가지고 2016년도에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장순이라는 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1935년생으로 보이는데요. 제2공화국에서 총리를 했던 장면 박사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6.25가 나자 15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지타운 대학에서 서양 철학 및 정치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매사추세츠주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하버드 대학 페어뱅크스 센터, 페어뱅크스는 유명한 중국 학자죠. 여기서 중국 고대 철학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법과 한비자에 관해서 상당히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틈틈이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집이 아마 해화동 근처였던 것 같은데 1947년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신 장면 당시는 아니지만 그 직후에 목격하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틈틈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은퇴 후에 이 책을 쓰신 겁니다. 영문판은 이제 2013년도에 나왔고 국문판은 2016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에 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에 쓴 내용은 내 영혼의 표현입니다. 한국인은 미국인의 진정한 모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1966년도에 독일인 아내와 메릴랜드주에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메릴랜드 주법에서는 인종 간 결혼은 안 된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인종주의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평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을 읽고 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선의와 형제애라는 신화에 대해서 아마도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전쟁에 관한 쓴 건데 이분의 문제의식은 해방 후에 한국인들이 자주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려 했으나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그것이 무산되고 6.25라는 끔찍한 동족 성장을 겪게 됐다라고 얘기했고 6.25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끔찍한 갈등 속에서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났고 아무도 더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문제의식이랄까요?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히 2001년 이후 9.11 테러 이후 워싱턴의 정치적 무책임과 80년대 이후 경제의 금융화와 월스트리트의 완벽한 탐욕과 타락 그리고 무절제한 부채 등으로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배권은 쇠락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사실은 이 장순 박사께서 진주만 기습이라는 것이 겉모습과 실제는 다른 거다. 말하자면 미국은 일본이 기습해 올 거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야만
참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진주만 기습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사실은 러일 전쟁 때,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병합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일본의 형님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 이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그 이 세계 경영을 놓고 국익이 충돌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진주만 기습을 과연 루즈벨트 행정부는 알고도 방치했나, 또는 아주 심한 사람들은 뭐 유도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2차 대전이 세계인들의 생각에 미친 치명적이고도 심대한 장기적 효과가 있다. 그것은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존속시킨 것이다. 2차 대전으로 인해 1차 대전의 무의미한 살육 이후 철저하게 불신됐던 전쟁이 다시 한번 숭고한 것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전쟁의 정당화, 전쟁은 필요한 거야, 정당한 거야 라는 전쟁의 정당화야말로 2차 대전이 낳은 최악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인은 2차 대전을 좋은 전쟁, 굿 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군국주의 일본의 비열한 기습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전했지만 전쟁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회복했으며 세계의 지도국가로 등극했다는 것이 2차 대전에 대한 미국의 공식 서사입니다. 군사력에 의한 세계 질서의 유지, 이것이 좋은 전쟁이라는 공식 서사의 핵심 요지입니다. 2차 대전을 계기로 되살아난 미국의 군사주의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참전 직전까지 대다수 미국인들은 전쟁을 혐오하고 부신했습니다. 1차 대전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예컨대 윌슨 행정부는 방첩법, 선동금지법 등 악법을 제정해 시민들의 반전운동을 철저히 억압하는 한편 대대적 선전선동을 통해 국민들의 전쟁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이 일어난 1930년대에는 상원 군사조사위원회, 나이위원회의 그 군수사업에 대한 조사, 또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의 전쟁은 사기다라는 책의 발간 등을 통해서 다시는 미국이 전쟁에, 특히 해외전쟁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퍼진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반전 여론에 따라 미국 의회는 1935년 이후 4차례나 중립법을 제정해서 미국의 해외 전쟁 참여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 불신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주만 기습이 없었다면 미국의 참전은 지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역사학자 스티븐 암브로스는 미국은 2차 대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끌려 들어갔다. 엔터가 아니라 풀드 인 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고 나흘 뒤인 12월 11일에는 나치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시아와 유럽의 전쟁 모두에 뛰어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말하자면 응징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독일은 또 관련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히틀러는 일본이 참전하는 걸 보고 일본을 도와줘야지 하고 히틀러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는 바람에 미국이 참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이제 뭐 시골뜨기라고 할 수가 있죠. 히틀러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3,00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일본이 참전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영국의 처칠은 미국이 반드시 참전해야 우리가 독일을 꺾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책략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12월 7일 진주만 기습이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주만 기습으로 인해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0년 11월 대선에서 전쟁 불참을 공약으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진주만 기습 다음 날 의회 연설을 통해서
그 진주만 기습을 받은 12월 7일을 치욕의 날, Day of Infamy로 지칭하면서 일본의 비열한 기습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최후의 순간까지 일본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일본은 선전포고도 하기 전에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기습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의 여론은 일거에 반전됩니다. 일본에 대한 증오심으로 국민 모두가 총력전 체제로 돌입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미국에 대한 일본의 비열한 기습 공격. 이것이야말로 2차 대전은 좋은 전쟁이라는 미국 내 공식 서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평화를 지향했던 미국은 선의의 피해자인 반면 기습 공격을 감행한 일본은 사악한 전쟁 범죄자라는 인식이 미국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됐습니다. 이제 미국의 참전은 완벽하게 정당하며 또한 필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1차 대전 이후 철저하게 불신됐던 전쟁이 다시 한번 숭고한 그 무엇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존 다우어라는 일본 전문가가 쓴 태평양 전쟁에 관한 서사를 보면 미국은 사실 일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대단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잔인함의 끝이 이제 원자폭탄 투하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국의 참전 과정에 대한 이러한 공식 서사는 과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주만 기습 직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을 통해서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갔다라는 의견부터 진주만 기습을 사전에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을 미국과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유도했다라는 다양한 반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반론의 핵심은 과연 진주만 공격은 미국을 속인 일본의 기만적 기습이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정책 입안자들은 일본을 자극함으로써 일본이 먼저 미국을 공격하도록 도발한 것은 아닌가? 또는 미국이 이미 일본의 비밀 암호문을 감청하고 해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서 일본의 기습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감춤으로써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부추긴 것은 아닌가? 또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사전에 탐지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던 당시 하와이 현지 미군의 군사 활동을 미국의 정치 지도자가 고의로 저지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이게 바로 진주만 수정주의라는 거죠. 진주만 수정주의로 불리는 이러한 반론은 1948년 미국 역사가 찰스 비어드가 루즈벨트 대통령과 1941년 전쟁의 도래, 겉모습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펴내면서 본격 제기됐습니다. 사실 비어드는 지난번에 1차 대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세기 전반에 미국을 대표한 대표적인 역사학자였고 미국 역사학회 회장까지도 지낸 저명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 루즈벨트 대통령과 1941년 전쟁의 도래라는 책에서 루즈벨트를 맹 비난하면서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매장됩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을 세계의 패권 국가로 만들어낸 국민적 영웅 루즈벨트에 대해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인, 미국을 해외 전쟁에 끌어들인 원흉이라고 비난한 대가였습니다.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은 대략 20세기 후반까지도 철저히 매장되어 있다가 2000년, 1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면서부터 또 하나의 수용주의 역사학자인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스와 함께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미국의 어떤 본질을 제대로 직시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앤드루 바세비치라는 이 군사 전문가가 아메리칸 엠파이어라는 책을 2001년도에 내면서 찰스 비어드와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스야말로
미국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지적이 미국의 현실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지적과는 반대로 갔죠. 어쨌든 찰스 비어드의 이러한 문제 제기 이후 상당수 역사가, 논픽션 작가 또는 언론인들에 의해서 이 수정주의, 진주만 수정주의적 반론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대한 최고의 논픽션 작가로 인정받는 존 톨랜도의 치욕, 진주만과 그 이후, 이 책은 1982년도에 나왔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 해군 병사였으며 이후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17년간 진주만 기습 관련 20만 건의 문서를 발굴하고 당시 암호 해독 요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진실을 파헤친 로버트 스티네티의 기만의 날, 루즈벨트와 진주만의 진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1999년도에 나왔는데요. 루즈벨트가 12월 7일을 치욕의 날이라고 했다면 이 스티네트는 데이 오브 디시트, 그날이 기만의 날이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을 속인 날이었다라고 해서 기만의 날이란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스티븐 스니고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논문에서 2001년 논문입니다. 진주만 수정주의를 옹호함, 이런 논문을 통해서 진주만 수정주의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사실은 진주만 기습 직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진주만 기습 직후부터 1946년까지 5년 동안 자그마치 9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군과 육군의 자체 조사가 있었고 의회 청문회가 있었고 특히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지난 1995년에도 미 국방부에서 재조사가 진행됐을 정도로 진주만의 진실은 현재 여전히 논란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만의 진실에 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95년도에 진주만의 그 군사 책임자가 육군은 월터 쇼트 중장이었고 해군은 허스먼드 키멀이라는 제독이었는데 1995년에 키멀 해군 제독과 쇼트 육군 중장의 유족들이 루즈벨트 행정부가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관한 정보를 유독 이들 현지 군사 담당자, 군사 책임자들에게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진주만 방어에 태만했다는 직무유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2계급 강등 예편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방부가 재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계급과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클린턴 행정부 때인데요. 그 당시 국방부는 7개월 동안 조사해서 5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존 입장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 미국 상원이 키멀 제독과 쇼트 장군의 명예 회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찬성 52, 반대 47. 상당히 치열했던 거죠, 이 찬반이.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들의 계급을 원상 회복시켜달라라고 요청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50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50년이 지난 후까지도 당사자 측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진주만 기습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국가 전략이 어떻게 충돌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